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비고치키 아이 생각 공부방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좀 들으셨어요? 네. 새로운 변화를 생각하면서 우리 비고치키 아이 생각 공부방 사업 설명회, 창업 설명회를 오늘 처음 시작을 하는데요.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저희들 비고치키 공부방은 한국기초능력개발연구학회라고 방금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비고치키 교육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전국의 유치원 어린이집 한 7, 8천 곳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사용 프로그램이 비고치키의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는 건데요. 현재 비고치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사용하는 이 회원과 저희들 비고치키 회사가 이 한국기초능력개발연구학회라는 학회가 199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 토대로 1995년도에 비고치키 이론을 바탕으로 해서 VGK라는 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VGK라고 하면 비고치키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비고치키가 모체인 아이생각 공부방에서 이렇게 한번 우리가 성공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함께 우리가 모여서 고민도 하고 또 함께 또 해결해 보려고도 하고 또 함께 이렇게 또 성장 한번 해보기 위해서 저희들이 오늘 처음 창업 설명회가 있습니다. 아이생각 공부방 이 창업을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원장님들도 아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첫째는 좀 진입장벽이 낮죠. 네. 우리 아이생각 공부방에 원장님 하시려고 하면 전직 학원 이렇게 강사 선생님 해보셨던 경험이나 아니면 가해교사 아니면 또 이렇게 학습지 교사 또 가정 어린이집 원장님 이렇게 폭이 넓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있지만 실제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참 중요한 것이 교수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 사업에서는 아주 중요한 게 교수법이 생명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육아, 가사, 병행이 가능하다. 누구나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수업이 끝나고 아이들이 집에 오면 이제 2시부터 6시까지 우리가 수업을 아이들을 할 수 있는데요. 정말 한 4시간 정도 수업을 한다고 하니까 굉장히 가볍게 느껴질 수는 있는데 이렇게 성공까지 가기 위해서는 그 4시간 동안을 알차게 수업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 또한 교수법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희들이 한 25년 전부터 시작해서 유치원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해서 이 교육의 교수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원장님들께서 아이생각 공부방 창업을 생각하시면 교수법은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우리가 초기 투자 비용이 낮은 반면에 수익이 좀 높은 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방 하나를 수업실로 만들고 또 거실을 상담실로 해서 일단 오픈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 원장님들이 직접 수업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 시간에 9명까지 수업이 가능하죠. 그럼 한 2시간 정도 수업을 한다고 치면 그래도 꽤 우리가 약간 경제적으로 생각을 하면 우리는 수익이 돼야 되니까 사업이니까 한 250 정도는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4시간 정도 수업을 한다고 하면 거의 한 450에서 잘하면 한 500 정도까지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고소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게 하려면 또한 여기에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노하우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무엇보다도 교수법이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우리가 다시 또 생각해 보면 공부방에는 희소성이 있습니다.
우리 공부방 얘기는 진짜 많이 듣고 있죠. 한국의 공부방 진짜 많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이나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공부방은 특히 수학 공부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사실은 영어 학원이 우리 한국에 판을 쳤죠. 그러다가 대학교 영어를 가지고 평준화를 시켜버렸습니다.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수학 학원이 엄청나게 불어나면서 우리 한국 엄마들 대단하죠. 유아들까지도 수학센터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수학이 완전히 바람을 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수학센터가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수학센터가 한 번 가는데 3만 원? 아마 구미에도 있을 것 같은데요. 비싸게는 한 번 가는데 5만 원까지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 달에 12만 원 내지 15만 원, 20만 원까지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50분 수업을 합니다. 그러면서 3만 원에서 5만 원. 그것도 한 달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물론 한 달이면 4회를 정해놓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수학 학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현재 우리가 아이 생각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공부방은 수학을 포함한 한글, 한자 이 학습을 유치 6세부터 9세까지 초등학교 2학년까지 타켓을 정한 공부방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먼저 선점을 하면 치열한 경쟁에서 좀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 교육 사업들은 보면 거의 입소문 추천으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모이기 때문에 공부방의 만족도가 높으면 쉽게 아이들이 이동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이 현 교육 정책과 실제로 지금 딱 맞습니다. 유치원 지금 난리가 났죠. 이 여파가 어린이집까지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학습의 규제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보면 초등학교 저학년 1, 2학년의 교과에서의 여러 가지 변화가 지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학부모들이 상당히 이렇게 반응이 좀 민감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비구치키 그 회사에서 한국기초능력개발연구학회에 소속되어 있는 회원 유치원 어린이집이 한 7, 8천 곳 정도 된다는 것은 우리 공부방에는 자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한 거기와 관계없는 우리 학부모들도 우리 원장님들이 공부방을 창업을 할 때 이거 참 쉽네? 라고 해서 막 덤벼들면 시행착오를 엄청 겪어야 되죠. 그 얘기는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 아이 생각 공부방에서는 학부모님들과의 상담 기법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첫 이미지니까. 그 신뢰에서 부모님들은 내 아이를 맡기고 내 아이는 거기에서 원장님들과 함께 상호작용하면서 얼마나 이 효과가 일어나느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 학부모님들의 상담 기법도 원장님들이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하시는 만큼 시작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제가 간단하게 5가지로 말씀을 드렸는데 장점 속에서 학원보다 더 경쟁력 있는 100% 성공하는 공부방이 될 수 있습니다. 100% 성공하는 공부방이 되려고 하면 체계적인 홍보 방법, 마케팅 이 전략이 필요하고 또한 교수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체계적인 마케팅 과정을 우리가 STP라고 하죠. 시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시장을 세분화하고 거기에서 타겟을 정하고 포지셔닝 전략을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럼 포지셔닝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학부모들 마음속에 아이 생각 공부방의 차별적 특징을 간단 명료하게 심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학부모들이 이 머릿속에서 이 아이 생각 공부방의 그 차별적 특징이 그냥 바로 떠올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절대 필요한 것이 학부모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교수법입니다. 당연히
아이들이 쉬워하고 재미있어 할 수 있는 교수법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지금 우리 원장님들에게는 우리가 타켓은 6세부터 9세까지 정했습니다. 이 포지셔닝 전략에서의 이 교수법이라는 것이 컨텐츠에서 우리는 한글과 수학과 한자 이렇게 일단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은 한글과 수학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는 딱 이렇게 컨텐츠로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를 살짝 더 얹는 한자를 지금 얹었습니다.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한자에 대한 기대치가 없습니다. 기대치가 없는 만큼 내 아기에서 변화가 일어나면 그건 감동으로 오게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컨텐츠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수법에서 얼마나 아이가 변화가 일어나면서 그 학부모들에게까지 감동이 이어질 것인가. 그래서 제가 그 교수법을 조금씩만 나중에 우리가 같이 함께 회원으로서 이제 교육을 시작을 하면 하나하나를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야겠지만 우선 우리 원장님들께서는 이게 뭐 이런 게 있나? 또한 우리와 같이 6세부터 9세까지의 이 그 타켓에서 공부방을 하고 있는 곳이 많지는 않지만 한 두세 곳이 지금 있습니다. 거기와의 차별화가 과연 되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원장님들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한글은 우리 대한민국의 모국어입니다. 그리고 이 한글이 정말 쉬운 한글 교수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초등학교 1학년 교과 과정에서도 교사들이 해결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잠시만요. 그래서 이 한글을 우리 원장님들이 우선 기본적으로 교수법을 알려고 하면 그 이론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내가 이해가 되어야 부모에게도 설명을 할 수 있고 아이들을 지도하는 교수법에서도 당당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 글은 소리 글일까 뜻 글일까? 네, 소리 글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글은 소리 글과 뜻 글 외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리 글과 뜻 글에서 지도법을 또 두 가지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해요? 발음 중심 지도법과 의미 중심 지도법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글이 소리 글이라면 발음 중심 지도법과 의미 중심 지도법이 어느 게 더 가까울까? 네, 당연히 발음. 그래서 교육부에서 초등 1학년 교과 과정에 지침이 내려와 있는 것이 우리 글은 소리 글이기 때문에 발음 중심 지도법을 기준으로 해서 의미 중심 지도법을 절충식으로 지도하시오 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수법은 교사의 몫입니다. 그럼 우리 원장님들이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발음 중심 지도법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우리 글의 가장 미세 모음과 자음을 아이들이 어쨌든 감을 잡아야 발음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선 우리가 모음과 자음을 가지고 한번 다시 생각을 해보면 자, 이걸 한번 잠시 보여드릴게요. 아버지가 대문 밖으로 나가시고 계시죠? 어디 가시나요? 회사를 가세요. 아빠 회사 다녀올게. 우리 엄마랑 우리 창수가 아빠 회사 다녀오세요. 안녕. 아버지가 어디를 나가신다고요? 대문 밖으로 나가세요. 오, 방망이가 나오고 엉덩이가 나왔습니다. 뭐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홈런 치려고 하는 것 같지 않으세요? 네, 방망이가 나오고 엉덩이가 나왔어요. 누가요? 야구 선수가요. 오, 대문 안에서 어머니가 음식을 하고 계시죠? 대문 안에 계세요. 어디에 계신다고요? 대문 안에 누가 계신다고요? 어머니가. 여우가 이리 삐죽 발이 삐죽 나와서 앉아 있어요. 여우가 이리 삐죽 발이 삐죽 앉아 있다고요? 누가요? 여우가.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네요. 물 위에 누가 떠 있다고요? 오리가. 요구르트에 선생님 빨대, 친구 빨대, 우리 혜진이 빨대, 친구 빨대가 꽂혀 있어요. 선생님 빨대, 친구 빨대가 어디에 꽂혀 있다고요? 요구르트에. 야, 비가 막 오는데요. 우리 공부방에 가려고 하는데 비가 오니까 우리 뭘 쓰고 가야 비를 안 맞을 수 있죠? 우산을 쓰고 가야
비가 막 오는데요. 선생님도 비를 안 맞고 싶어요. 그럼 뭘 쓰고 가야 된다고요? 우산을. 와, 받침대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유리컵이 있어요. 유리컵에 뭘 담을 수 있죠? 물도 담을 수 있고 우유도 담을 수 있고 여러 가지를 콜라도 담을 수 있고 유리컵이에요. 그런데 받침대 다리 아래에 보니까 다리가 두 개가 보이는데 위에 투명 유리컵이 지금 있대요. 아기가 우니까 입이 옆으로 벌어졌잖아요. 어떻게 운다고요? 하고 우니까 입이 옆으로 벌어졌어요. 어떻게 벌어졌다고요? 찌 옆으로 벌어진 거예요. 와, 우리 친구들 말이야. 이가 진짜 건강한 것 같아. 치카치카치카 하는데 진짜 이가 건강한데 어느 날 갑자기 이가 너무 아파가지고요. 치과 병원에 갔더니 이가 썩은 거예요. 우리 친구 간식 먹고 점심 먹고 자기 전에 치카치카 하질 않았더니 이 벌레들이 말이에요 신난다 그러면서 다 갉아 먹어버려가지고 치과 병원에 갔더니 그 썩은 이를 뽑았는데 일주간이가 나왔어요. 이렇게 아이들에게 선생님이 이야기를 한번 들려주는 것을 저희들 이 아이생각 공부방에서는 개별 아이들이 오면 1시간에 9명을 선생님과 함께 상호작용으로서 진짜 교육의 극대화를 일으키면서 아이들을 집으로 보내야 되는데 9명을 1시간 안에 50분 안에 어쨌든 이동이 있고 하니까 60분이 아니에요. 우린 50분에 9명을 잡았을 때 한 아이당 시간이 얼마가 계산이 되는 것 같냐고요. 근데 어떤 아이는 선생님 눈빛만 봐도 알아서 행동하는 아이가 있는가 하면 앉혀놓고 진짜 막 설명을 하고 빼도 얘는 그 순간이 이 머릿속은 다른 곳으로 가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이 우리는 함께 지금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연구학회에서는 동영상이 만들어져 있고 애니메이션이 만들어져 있고 게임이 되어 있어서 우선 이 아이가 오늘 수업할 것에 대한 것을 예견할 수 있고 조금 한 번 더 경험하게 할 수 있죠. 짧게 몇 분? 1분, 2분, 2분, 3분 시스템화시키자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아이가 자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게 보셨는 분은 아시겠지만 어쨌든 동영상은 제가 나오고 있고 애니메이션은 그 기능을 만드시는 분들이 만들어서 잠시 다른 아이와 선생님이 얘기를 할 때 그 아이를 조금은 뭔가가 같이 놀아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자 우리가 여기 연필 없을까요? 있으면 좋긴 하겠는데 네. 그러면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원장님들이 이제 투명으로도 보이시는 거예요. 대문이 있어요. 나가고 있습니다. 누가? 선생님이 묻던 아이가 선생님에게 묻던 한 번의 반복으로 한 번 더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대문이 있는데 안에 계시고 안에서 엄마가 음식을 하고 있어요. 그죠? 대문 안에 지금 누가 있다고요? 대문이 기준이 되면서 헷갈리지 않으면 이게 방향이 바뀌어도 아이들은 헷갈림이 없다는 거죠.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볼까요? 방망이가 나오고 엉덩이가 지금 나와서 홈런 치려고 했던 친구가 있었어요. 누구라고요? 기억해내면 돼요. 질문 속에서 대화가 되면 됩니다. 입이 삐죽 다리 삐죽 나와 있는 친구가 누구라고요? 네. 물 위에 지금 누가 놀고 있어요. 생각나면 돼요. 비가 막 오니까 우리가 잡고 있으니까 비 안 맞던데요? 생각나면 됩니다. 선생님 빨대, 친구 빨대, 혜진이 빨대, 창수 빨대가 어디에 꽂혀 있었나요? 네, 주문해서 끌어내는 거죠. 두 다리가 있는 받침대 위에 뭐가 보이던데요? 투명한 유리컵이 있었어요. 아기가 우니까 입이 찌 벌어져서 어떻게 울던데요? 으앙 하고 울어요. 치과에 가서 뭘 뽑았는데요? 이를 뽑았어요. 모험 끝났습니다. 우리 원장님 병원 계시는 원장님들은 우리 한글 답첩할 때 모험에서 바로 막혀버립니다. 왜? 움직임 속에서 끊임없이 헷갈리게 만드니까. 그런데 아무리 움직여도 아이들의 기준 때문에 한순간에 공부방에서 일주일 이상 넘어가면 안 됩니다. 바로 끝냅니다. 근데 교수법이 없으면 한 달 아니라 2달이 걸려도 끊임없이 헷갈리게 하면서 해결해내지 못합니다. 자, 모음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한번 해봤지만 모음만 해결해서 될 일은 아니죠. 자음이 있어야 되죠. 자, 자음을 제가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뭐예요? 그네를 우리 친구들이 타는 걸 좋아해요. 그런데 자 여기다가 우리가 그네를
한번 이렇게 만들어 보면 신나게 그네를 탈 수 있도록 할 수 있죠. 네, 이게 우린 그네 근입니다. 제가 아버지 야구 선수야, 어머니 오리 이게 지금 뭘까요? 소리를 표현하는 겁니다. 소리 그리니까 모음과 자음이 다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음가라고 얘기하죠. 소리가 있는데 그네 그라고 했던 이야기는 우리는 기억이라는 이름이 있는 걸 압니다. 그건 이름이죠. 그런데 이 기억이라는 친구가 무슨 소리를 내냐는 뜻입니다. 그 소리를 내는 것이 그라는 소리를 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네를 연상시키면서 그 소리 내는 친구가 그에다가 가로줄을 하나 딱 그어버리니까 그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 소리 내는 친구가 두 친구가 있으니까 소리가 끄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건 뭘까요? 느림보가 어디론가 열심히 가는데 토끼랑 지금 달리기 경주하는 것 같아요. 느림보가 아무리 빨리를 가도 우리는 느릿느릿 가니까 별명을 뭐라고 얘기했나요? 느림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목을 이렇게 내어서 열심히 가고는 있는데 이 거북이가 어떤 별명을 가지고 있다고요? 느림보라는 별명을. 그래서 느림보느. 그래서 이 느림보느, 목을 내어서 열심히 가고 있는 이 느림보느가 가로줄이 하나 더 꺼여버리면 드라는 소리가 납니다. 느에서 가로줄이 하나 더 그어져 버리니까 드라는 소리가 난다고요. 자, 지금 이 아기가 가로인지 세로인지 모릅니다. 우리 원장님이 그냥 우리는 우리의 모국어를 쓰고 있으면서 가로줄을 하나 더 그으니까 들으면서 저절로 쓰게 됩니다. 우리 말이니까. 자, 느에서 가로줄을 하나 더 그어버렸더니 드라는 소리가 났는데 드에다가 가로줄을 하나 더 그어버리니까 트 소리가 났습니다. 그가 크 소리가 났는데 드가 트 소리가 나면서 그가 두 개가 있으니까 끄 소리가 났습니다. 드가 두 개가 있으면 어떤 소리가 만들어질까를 아이에게 물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이것은 뭐예요? 오므라이스를 먹고 있습니다. 오므라이스를 먹으니까 너무 맛있습니다. 오므라이스 안에 뭐가 들어갈까요? 아이들과 한번 주거니 받거니 얘기를 하면서 오므라이스를 먹었더니 입이 네모난 입이 되어서 이 네모난 입이 너무 맛있으니까 다물어지지가 않는다고요. 그런데 소리 나는 이 친구에게 위로 삐죽삐죽 세로로 끄여진 글자의 막대기가 가로 세로를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쓰는 겁니다. 삐죽삐죽 위로 올라가니까 부 소리가 나네요. 그런데 가로로 또 삐죽삐죽 나온 게 많아졌네요. 부 소리 나던 친구가 가로로 삐죽삐죽 튀어나오니까 부 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자, 부라는 친구가 두 친구가 있으면 어떤 소리가 될까요? 아이들에게 만들으라고 얘기하시라니까요. 그가 뜨, 드가 뜨, 부가 뿌 소리가 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은 또 뭘까요? 네, 스케이트를 어디에서 타는 건가요? 얼음 위에서 탑니다. 얼음 위에서 우리 한번 스케이트 타는 흉내를 내어볼까요? 스케이트를 타니까 어떻게? 두 다리가 쫙 벌어졌습니다. 자, 두 다리가 벌어졌다. 스케이트 타는 모습이 느껴진다. 스케이트 스 하는 친구에다가 가로줄을 또 하나 그었더니 즈 소리가 납니다. 즈 소리 나는 친구에게 또 가로줄을 하나 더 그어버렸더니 츠 소리가 나는 겁니다. 스 소리 나는 친구에다가 두 개가 있으니까 친구들에게 만들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 드, 뜨, 부, 뿌, 스. 저가 두 개가 있으니까 옛날에 우리가 할 때는 된소리, 거센소리 이런 얘기 했는데 필요 없는 거죠. 지금 아이들의 무슨 힘을 활용하는 걸까요? 생덕적으로 가지고 있는 패턴의 느낌을 가지고 아이들 스스로 해결하는 겁니다. 자, 로켓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굽은 길을 지나가도 로켓은 빠르게 지나갈까요? 느리게 지나갈까요? 빠르게 지나가죠. 그래서 빠르다르라는 것을 애니메이션을 보면 거기에서 아이들이 바로 인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자, 이건 뭘까요? 호랑이가 우니까 입이 동그랗게 됐어요. 어떻게 울까요? 렁
하고 옵니다. 으렁 소리 내는 데에다가 이 가로줄만 올라가면 소리가 둔탁해지는 거 아시죠? 그럼 이건 어떤 소리를 낼 수 있을까요? 만들어 보실래요? 소리가 난다는 거예요. 과장 쓰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아이들에게 보여주면 그 다음부터는 뭐만 하시면 돼요? 스스로가 뭘 하고 있는 거죠? 음가를 가지고 놀기 위해서 가장 기본 단위를 모음 자음을 소리값을 해결한 겁니다. 이거 왜 필요하죠? 원장님들이 필요성을 느껴야 아이들에게 줄 의지가 나타나는 거죠. 이거 왜 필요할까요? 우리 원장님 파닉스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파닉스 어디서 쓰고 있어요? 영어. 근데 실제로 영어의 파닉스는 30%밖에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예외가 오히려 70%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어는 미국에 살고 있는 그 애들도 자기들이 모국어인데도 불구하고 영어가 무지하게 어렵다는 겁니다. 진짜로 어려운 언어입니다. 근데 우리 한국어는요, 파닉스가 90% 이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히려 파닉스라는 말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파닉스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우리 이거 한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한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소리들은 모음이 소리를 결정합니다. 아시는 분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자, 아라는 모음이 소리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가, 마, 파, 하 끝에 뭐가 있어요? 아가 살아있잖아요. 기, 니, 치, 티 이가 살아있나요? 네, 모음이 살아있습니다. 이 패턴을 아이가 느끼는 순간 글을 다 읽습니다. 받침 없는 글자. 그러면 우리가 가르치는 거 아니죠? 진짜 아이들이 생덕적으로 가지고 있는 패턴의 힘으로 얘들은 스스로 만들면서 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뷰치키 아이 생각 공부방에서의 교수법은 한글을 가르쳐서 아이가 동화책 줄줄 읽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목표가 아닙니다. 우린 기본을 아이에게 주고 아이가 스스로 글자를 만들면서 글짓기를 하고 독해를 하면서 스스로 동화책을 읽으면서 그에 대한 이해까지 되어지면서 일기를 줄줄 쓰게 만들고 글짓기를 하는 단계까지 체계적으로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게 함께 들어가야 되는 또 한 단계가 있습니다. 글을 이렇게 하나하나 나자를 다 읽고 단어를 읽고 문장을 읽고 그런 이렇게 이 단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기본이 되면 그 안에서 또 이렇게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면서 아이가 스스로 독해가는 능력까지도 나가는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지금 우리 구미에서 먼저 그 교육을 하고 계시는 그 박유미 원장님, 전진호 원장님 나름대로의 시행착오를 겪으시면서 스스로가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죠. 굉장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1년 동안 하시면서 굉장히 성공적으로 저도 놀랐습니다. 어쨌든 나름은 각자는 힘들었지만 그래도 지금은 성공한 원장님으로서 참 굉장한 당당함이 보이더라고요. 한글을 자 제가 여기서 이거 하나 더 가져왔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이거 그아 그아 가 느아 느아 나 드아 드아 다 이렇게가 그 패턴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좀 약간 과정법을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아라는 모음이 들어갔을 때 아라는 이 모음은 입이 크게 벌어진다는 거. 그런데 여기 뒤를 가면 그 이 기 니 윗니와 아랫니가 계속 붙어서 소리를 내죠. 입 모양의 변별에서 아이들이 좀 많이 느낌이 늦은 아이들도 바로 입 모양의 변별에서 그 느낌을 따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이것을 한번 보게 되면 자 이게 뭐예요? 나 누가 있어요? 뒤에 아가 있는 거 알겠잖아요. 자 이건 뭐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발음중심지도법에서 의미중심지도법의 절충식으로 들어가는 과정이에요. 사물을 보고 글자 찾기 게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건 뭘까요? 바로 찾아냅니다. 즉 다시 얘기하면 이게 뭘까요? 받아쓰기의 기초입니다. 우리는 받아쓰기를 너 몇 번 연습을 해서 받아쓰기 하자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찾아내는 힘이에요. 한 글자로 된 단어를 찾는 게 어쨌든 쉽죠. 제가 중간에 교수법을 지금 건너뛰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가면 아예 못합니다. 자, 그러면 이건 뭘까요? 사자라는 사물을 보고 글자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러면 사자라는 것은 모국어니까 우리는 말을 할 수 있고 사자의 음절에서 사를 우선 먼저 찾고 자를 찾는 교수법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선생님이 사자라고 읽어줘서 받아쓰기 하는 거나 그림을 보고 내가 받아쓰기를 하는 거나 같은 거 아닌가요?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연습을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내는 힘은 바로 아주 간결한 교수법에서 해결됩니다. 이걸 어디에서 도움을 받는다고요?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이나.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는 아이들이 스스로가 질문하고 서로가 대화하고 토론하면서 한글을 나도 모르게 해결되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는 걸까요? 자, 아를 가지고 소리를 결정한다고 그랬잖아요. 사자가 띄우고 자다. 아가가 띄우고 가다. 아주 간결한 문장으로까지 발전합니다. 뭐만 가지고? 아라는 모음만 가지고. 그런데 이라는 모음이 들어갔다면 아와 이를 같이 넣어서 조금 더 풍성해지겠죠? 오라는 모음이 들어간다면 더 풍성해지겠죠? 결국은 뭐예요? 우리는 대한민국에서 우리는 다 우리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처음 공부는 어려운 줄 몰랐는데 하면 할수록 이거 진짜 장난 아니네. 근데 지금 우리 원장님들이 아이들을 가르치면서는 가면 갈수록 더 재밌네? 왜? 나름의 자신의 성취감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쾌감이 생긴다는 거죠. 내가 스스로 해결하니까. 한글만 가지고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자, 수학. 우리 원장님, 우리 뷰치키 아이생각 공부반에서 우리 이 뷰치키 교육에서 특히 우리 뷰치키의 회원으로 되어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요. 실제로 초등학교 2학년 교과 과정까지 거의 다 해결합니다. 왜? 교수법이 살아있으니까 아이들이 스스로 해결해 나가는 힘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도요. 우리 원장님들 6세를 시계를 가르친다라고 하면 아마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현장에서 지도하시는 원장님들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시계입니다. 2학년에서도 힘들어하는 시계입니다. 근데 이게 6세에서 가능합니다. 그럼 7세는 말할 나이도 없고 초등학교 1, 2학년 1학기에서 우리는 10 이하의 수 개념을 가지고 놀죠. 초등학교 1학년 2학기를 가면서 50, 100까지 수 3개까지는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1학년 2학기에 가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좀 부닥치는 것이 10 이상이라고 하면 4 더하기 7 그래 봐야 11이면 손가락 발가락만 나오면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현재 학교 교육 과정이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제가 조금 쉬운 문제를 한번 내어볼까요? 자, 이거 아이들에게 어떻게 지도할 겁니까? 이거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 아이들의 수학 교재에 절대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경험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 이거 어떻게 가르치시겠습니까? 말씀하세요. 저는 큰 수, 작은 수 알려줘가지고 큰 수, 이제 빼기에서 큰 수는 맨 앞에 그래서 쿵 짝짝 이렇게 가지고 더하기에서는 큰 수가 맨 뒤에 가서 짝짝 쿵 이렇게 가지고 그래서 앞에 쿵이기 때문에 쿵은 더해야지 컷이기 때문에 두 수를 더해보잖아. 이제 작은 수를 구할 때는 빼야지 작아지기 때문에 빼보자. 이렇게 원장님들이 하시면서 자기만의 교수법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게 하시는 원장님이 되는 데까지는 굉장한 자기의 시련이 있었을 겁니다. 맞습니다. 더하기라는 것은 작은 것을 모아서 크게 만들어지는 것이고 빼기라는 것은 많은 곳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쿵짝짝짝짝 쿵이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 여기에서 조금만 우리가 더 한번 생각을 해보면 스토리텔링이라는 말이 초등교육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현재 스토리텔링으로 푸는 수학 학원이 또한 바람을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껍데기일 확률이 굉장히 높죠. 우리가 열린 교육이 학교 교육으로 접목이 되면서 실제로 교실에 담벼락을 다 그냥 무너뜨려 버렸다라고 얘기하면서 정말 해프닝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이 진짜 아이들의 이해 개념을 위해서 사실은 들어가야 되는데 단순 동화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동화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와, 우리 친구들이 공부방에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엄마에게 너무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해보려고 갔는데 엄마 찾으니까 엄마가 안 계세요. 어디 가셨지? 막 찾아보니까 아니 항해를 들어갔는데 너무 예쁜 박스가 들어있는데요. 안 보던 박스예요. 뭐지? 하고 딱 열어봤더니 너무 맛있는 빵이 있는 거예요. 안 그래도 배고픈데 먹고 싶다. 하나를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거예요. 하나를 더 먹었어요. 몇 개 먹었죠? 2개 먹었어요. 2개 먹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니 이거 엄마가 왜 사놓았지? 아, 나 지금 2개 먹었는데? 그럼 지금 몇 개가 남아있지? 하고 세어봤더니 3개가 있네. 그러면 내가 먹기 전에 여기 안에는 몇 개가 있었을까? 이런 문제가 식이 있으면 안 돼요. 지금 뭘 해야 돼요? 그냥 이야기.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할 수 있죠. 그 다음 날도 엄마를 찾았는데 새 장이 뭔가 짹짹짹 소리가 나서 가봤더니 안 보이던 새 장이 있어요. 새가 너무너무 예뻐요. 한번 만져보고 싶어서 문을 딱 열었더니 새가 한 마리 날아가 버렸어요. 안 돼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몇 마리 날아갔다고요? 1마리가 날아갔어요. 그런데 안에 몇 마리가 있지 하고 세어봤더니 3마리가 있네. 그러면 내가 새 장문을 열기 전에 여기 안에 새는 몇 마리 있었을까를 이런 식을 만들지 않고 이야기를 하면 훨씬 더 아이들이 쉽게 받아들인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호로 약속을 하는 거예요. 상자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빼기는 뭐예요? 이미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해서는 빼기는 날아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뱃속에 들어가고 이 뜻이라는 거예요. 내가 몇 개를 뺐다는 거죠? 상자에서 2개를 뺐다는 거예요. 내 뱃속에 넣었다는 거예요. 2마리가 날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는 뭐예요? 같다는 거죠. 빼고 나니까 같아진 건데 내가 빼기 전이라면 그럼 몇 개이겠냐를 아이에게 식으로 약속을 바꿔주면 얘들은 이런 문제가 나올 때마다 뭘 생각해요? 빵을 생각하고 새를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뭘로 우리 아이 생각 공부방에서는 해결을 할까? 지금 여기 보이는 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주사위 놀이장이라고 보이시죠? 네, 이 주사위 놀이장이 아이가 스스로 주사위를 던져서 스스로 아이들이 문제를 만들면서 즉 무슨 말일까요? 나는 이게 지금 없는 거예요. 이런 문제를 계속 푸는 거예요. 내가 던져보면 새가 1마리 날아가고 던져보면 5마리 날아가고 던져보면 2마리 날아가는 거죠. 그럼 내가 던져서 하나가 나왔으면 나는 1을 쓰는 거예요. 1마리 날아갔는데 몇 마리가 지금 안에 새 장 안에 들어있다고? 3마리가 들어있으니까 처음에 그럼 몇 마리가 있었겠냐고. 이것을 끊임없이 주사위를 던지면서 내가 반복하니까 내가 몇 번 했다 세겠어요? 이렇게 뭔가 내가 빠져들면 몇 번 했다 세지 않는다고요. 피아노 학원 가서 5번 내가 줄 껐으니까 집에 이제 갈 거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수학에서 이 주사위 놀이장만 가지고 놀면 우리 초등학교 교과 과정에서 수연산이 70% 초등학교 1, 2학년 과정에서인 거 아시죠? 수학 영역 6개 영역 중에서 도형, 측정, 확률과 통계, 규칙성, 문제 해결 이거 전체의 30% 그건 30%라고. 수와 연산이 70%예요. 비중이 엄청 크다는 거죠. 그 수와 연산이 주사위 놀이장에서 해결 다 됩니다. 수와 연산이 해결 다 됩니다. 괜찮지 않으세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교육을 가지고 특허 잘 나지 않습니다. 진짜로. 교육을 가지고 특허 내신 분 있으면 한번 찾아보셔요. 근데 저는 이 교수법을 가지고 특허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특허 받는데 좀 재미를 붙여가지고 주사위 놀이장을 특허를 한번 딱 넣어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건 특허를 내지는 못했지만 특허감입니다. 저는 그 심사위원들이 조금은 지식이 부족해서라고 저 스스로 위안합니다. 이 주사위를 특허를 내어주지 않을 때는 이유를 자기들이 줍니다. 그 이유에 초등학교에서도 쓰고 이 세상에 주사위장이 너무 널브러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주사위장이 널브러져 있는 걸 가지고 특허를 낸 건 아니거든요. 판공과 같이 수와 연산을 주사위장 하나만 가지고 주사위 하나만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는 특허를 넣었는데 심사하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까지 생각을 제가 글 쓰는 데 대한 미흡함도 있긴 했었겠지만 어쨌든 특허를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한글을 하면서도 한글에서 나중에 이 공부방만을 위한 지금 이 교재가 우리 원장님 구미의 전진호 원장님이랑 우리 박유미 원장님 네, 뭐 덕분이라고 해야 되죠. 공부방만을 위한 교재가 지금 한참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4월 말쯤 되면 사실은 출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시면 아시겠고 조금 후에도 끝나고 난 다음에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우리 아이라는 이 교재를 보시면 점선으로 빨강, 노랑, 파랑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게 특허난 겁니다. 색깔 약속으로 획 순서를 들어가면서 아이들이 리을 짰을 때 이렇게 쓰는 아이 많죠. 그런데 조금만 우리가 관심 가져주면 이런 아이 절대 없습니다. 한번 잘못된 습관 고치는 거 무지하게 어려운 거 아시죠? 그래서 이 색깔 약속으로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나는 아무것도 정말 내가 준비된 게 없어요. 근데 그냥 하다가 보니까 저절로 좋은 습관이 들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또한 뜻풀이 순서 이게 제가 특허가 난 겁니다. 아까 제가 시계 말씀드렸죠. 이것도 특허가 난 겁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기술로 인해서 초등학교 2학년도 어려워하는 것을 아이에게 우리가 수에 대한 것을 잘만 가지고 놀아서 그 기본이 60이라는 숫자가 와야만이 분을 정확하게 가르칠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시계가 어려운 게 아니라 숫자의 크기 때문에 60이라는 숫자 때문에 실제로는 5세도 할 수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6세부터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시계는 가지고는 왔는데 제가 이것을 원장님들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계는 뭐 보시면 조금 다르다는 걸 아실 거예요. 뭐 숫자도 다 없잖아요. 이게 여기 안에 시계 이 소년이 시계 여행을 하면서 시각에 대한 초등학교 2학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는 시각에 대한 개념을 바로 스토리에서 이해를 시켜버립니다. 그리고 나면 이 아이가 몇 시를 과자를 지금 먹는 거거든요. 여행 가면서 배고프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면 1시 과자, 여기 가면 2시 과자, 여기 가면 3시 과자를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친구가 몇 시 과자 먹겠냐고요? 몇 시 과자 먹겠냐고요? 몇 시 과자 먹겠어요? 네, 몇 시 과자 먹겠냐고요? 네, 몇 시 과자 먹겠어요? 6시 과자를 열심히 먹으면서 7시 과자에 도착을 해야만이 내가 7시 과자를 받을 수 있잖아요. 7시 과자에 도착하지 못하면 아무리 가까이 가도 나는 6시 과자를 먹어야 돼. 시각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요? 특허가 난 거라니까요. 그러면 시각에 대한 개념을 알고 난 다음에 우리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려고 하면 자, 제가 이 분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게 있어요. 뭐예요? 수직선이에요. 자, 지금 아이들에게 이 수직선을 0, 1, 2, 3, 4 해서 12까지 가면 여기 끝에서 끝을 딱 잡고 붙여버리면 이거예요. 그죠? 네, 0에서 12까지를 딱 잡고 붙여버리면 아이들이 이게 평면이라고 하면 좀 쉬웠을 거예요. 시계가. 그런데 둥그니까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거 뭘까요? 하나, 둘, 셋, 넷, 5. 하나, 둘, 셋, 넷, 10. 하나, 둘, 셋, 넷, 15. 이게 뭐가 있어요? 위에 5, 10, 15, 20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아이들이 우리가 유치원에 어린이집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시계에 실제 시계죠. 실제. 우리 여기도 시계 있죠. 시계에 12, 1, 2, 3 있으면 하나, 둘, 셋, 넷 해서 5, 10 이거 없잖아요. 원래 시계는 50 없어요. 여기가 뭐예요? 예쁜 꽃을 그려가지고 5, 10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거 효과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눈으로 그냥 보여지는 것은 이해 개념을 주지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훌륭하게 예쁘게 선생님의 정성을 들여서 꽃을 만들어서 75를 가리키는 거다라는 것을 60까지 다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시계를 아이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을 못 주는 겁니다. 이것은 유치원에서 어린이집에서 10년, 20년 전부터도 해왔던 일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시계를 모른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해요? 선생님의 멘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자 이제는 여기에서 한 단계가 이런 시계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가 있어요? 여기는요 키다리와 난쟁이가 함께 처음에는 그냥 한 친구가 놀았어요. 그러다가 이제는 과자가 2개의 과자가 만들어지면서 키다리 난쟁이가 같이 함께 놀면서 달리기 경주가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시각과 분을 그래서 혹시나 조금 더 여기에 내 아기가 2학년인데 시계가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원장님 계시면 저희들 사이트에 수학의 시계를 들어가시면 완벽하게 아이를 지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 마지막 시계는 어떤 시계여야 될까요? 이제 이 시계인 겁니다. 이제는 분이 없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아이가 스스로 읽는 힘까지 가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얘기를 하지 않으려다가 그냥 대충 그래도 덤성덤성 한번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자, 제가 이제 한자는 우린 이건 진짜 원장님들도 신경 안 쓰셔도 되지만 내가 사실은 제가 유치원 어린이집 교사들을 교육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이거였습니다. 원장님들은 원을 경영하시지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와서 아무리 공부를 해도 일주일 지나고 한 달이 지나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냥 겉껍데기만 머릿속에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교사는 내 거 아니잖아요. 교사는 내가 좀 잘한다고 월급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몸에 젖어 있지 않는 것은 안 하고 싶다는 겁니다. 내가 2년 과정이든 3년 과정이든 4년 과정이든 유아교육을 전공해서 거기서 배울 때 교수 안 배우고 나옵니다. 근데 어쨌든 선임 그 선배 교사가 하는 걸 보고 대충 한번 감 잡았는데 어쨌든 내가 학교를 졸업하고 와서 거기서 처음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현장 체험이 그 사람에게는 답니다. 그래서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와서 교육을 받고 아 힘들다 생각하면 아예 접어버립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월급도 주지도 않는데. 그런데 여기 오신 원장님들은 내가 운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수업을 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부분은 내가 채우려고 자기도 모르게 움직입니다. 적극적으로 배웁니다. 그래서 이 한자가 저희들은 노하우가 있습니다. 한자를 제 전화인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무음인데도 저렇게 소리가 크게 들리네. 네, 제가 소리를 무음인데도 제가 더 낮추겠습니다. 네. 한자가 동어 한자부터 시작해서 정말 25년 전에 우리 원장님들이 교육을 딱 받고 나면 줄 섰습니다. 실제로 그때는 저도 유치원을 운영하면서 이 사업에 대한 마인드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교구들이 준비가 전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은 정말 그냥 순수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제가 유치원에서 경험하면서 해왔던 것을 믿고 그대로 줄 섰습니다. 교구가 없었습니다. 제가 그냥 우리 유치원에서 만들어서 사용해 이것을 상품으로 만들겠습니다라고만 약속을 했습니다.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가 한자를 지도하는 방법이 원장님들이 동영상을 보셔도 이해는 되시는데 우리가 영상물을 보는 거와 실제로 느끼는 건 사실 좀 다르죠. 그래서 제가 그때는 급수 시험으로 접근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는 사실 이것도 제가 아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이 아니라 일본을 가서 일본이 한자는 의무죠. 자기들이 일본어를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한자를 가르치는 좀 독특성이 있었는데 저도 경험자이니까 그걸 좀 살짝 바꾸면서
이 한자를 스토리텔링으로 들어간 겁니다. 바로 적중해 버렸습니다. 아이들이 한자를 요만큼을 아는데 이것에 대한 흥미와 재미는 이렇게 크게 느끼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때요? 한자를 꽤 이만큼을 압니다. 그런데 두려움이 이것보다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우리만 그럴까요? 학부모님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 아기가 한글도 잘 모르는 아기가 한자를 재미있어 하는 순간에 그 부모님들은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사실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는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아이 얼굴에 키스 한번 났다 하면 어떤 엄마도 지금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를 잡아먹을 그런데 교육이 살아있으면 그 부모 우리에게 아무 말도 못합니다. 오히려 자기 자식 별나다는 것을 가지고 죄송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교육의 힘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계시는 우리 원장님들께는 제가 동화한자는 잠시 접어두고 일단 동화한자 대신에 급수 시험을 한번 시도해 보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공부방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은 1년이라는 기간을 잡고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는 한 달입니다. 이 한 달에 피 마르면 안 되잖아요. 뭔가 효과를 나타내면서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에게 끌려 들어와야 되고 우리가 그분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우리에게 잘 보이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자세는 내가 아이를 지도하지만 그 아이를 키우고 있는 그 엄마까지도 내가 교육의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들은 당연히 내 품속에 들어옵니다. 우리의 마인드입니다. 자신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글 수학은 아무리 잘 가르쳐도 부모들은 이제 됐네. 그런데 한자는 아이의 변화 속에서 원장님, 내 아이가 한자를 혹시 얘가 이쪽에 좀 뭔가 재능이 다른 거 아닌가요? 천재가 혹시 아닌지 부모들은 다 발불출됩니다. 내 자식이 어쨌든 뭔가 좀 다름을 인정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교수법이 조금만 살아있으면 부모님들은 우리에 대한 태도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제가 사실 이거 한자 부수까지도 한번 가지고 나와봤지만 이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건 한자 부수를 가지고 들어가는 것은 한자는 부수가 214자인데요. 우리 조금 전에 한글 모음 자음 했잖아요. 똑같은 역할입니다. 한글은 소리 글이어서 모음 자음을 가지고 노는 게 달랐는데 한자는 한자 부수가 뜻 글자이기 때문에 또 가지고 노는 게 다릅니다. 이게 뭘까요? 육서라고 얘기하죠. 상형, 치사, 회의, 전조, 형성, 가차 이 말 들으셨잖아요. 이걸 지금 가지고 노는 힘을 만들기 위해서는 한자 부수가 진짜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두 원장님 중에서 한자 부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원장님 계십니다. 전진호 원장님. 한 20년 전에 제 교육을 접해서 나름 그러면서 이제 한참 또 뜸이 있었으니까 원장님 나름대로 가지고 있었던 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면서 한자 부수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우리는 일단 한글과 수가 먼저니까 그걸 먼저 원장님들이 해결하시면서 이 한자 부수는 들어갔다 하면 심지어는 이게 4세도 우리 전진호 원장님은 4세 아이에게 42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4세니까 42세입니다. 그 아이들이 한자 부수를 너무너무 재밌어 한다. 그런데 6, 7세를 못 가르치겠어요? 초등학교 1, 2학년을 못 가르치겠어요? 한자 부수 진짜 괜찮은 겁니다. 이 한자가 몇 글자인지 아세요? 시간이 없으니까 5만자입니다. 5만자. 그런데 이 한자가 상형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상형 글자가 600자 정도. 이 600자 정도 되는 이 상형 글자와 한자 부수 이 힘으로 5만자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육서를 가지고. 대단하지 않으세요? 한자의 이 하나의 학문으로 생각하면요. 진짜 오묘한 겁니다. 참 괜찮은 학문입니다. 우리가 글자로 소통하는 걸 떠나서 특히나 큰아이보다는 어린 아이, 초등학교 2학년 지금 우리 원장님들께서 타켓을 초등학교 2학년까지 본다고 하면 초등학교 2학년까지를 전 세계에서 말이에요. 유아기라 설정합니다. 우린 이미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들어갔지만 얘들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만 8세까지를 뭐라고 본다고요? 유아기로 설정합니다.
유아 교육과나 아동학과나 다 모두가 함께 통일된 것은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이 초등학교 2학년 가르치지만 얘들은 유아입니다. 그래서 이 유아들에게서는 원장님들이 부모님들에게 상담할 뭔가 자료들이 참 중요한데요. 어머니,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 내가 좋아하는 과목과 싫어하는 과목이 딱 분류가 됩니다. 그런데 유아기 때는 내가 한글이 재밌어서 빠져들면 수학에 도전력이 생깁니다. 수학에 내가 자신감이 붙으면 한자에 도전력이 생깁니다. 한자에 내가 자신감이 붙으면 그 어려워하던 한글에 도전력이 생깁니다. 내가 음악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한글에 도전력이 생깁니다. 이게 시기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유아기 때. 그리고 또한 유아기 때는 걷는 안에서 대근육 발달해서 소근육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지능의 발달이 일어난다. 그래서 우리 원장님이 지금 하시고 있는 모든 교육의 그 과정은 고등교육도 과정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유아교육에서 초등학교 2학년 때까지 유아기의 교육에서 과정교육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합니다. 한글 가르치는 이 기법에서 얘들이 빨리 한글을 터득해요? No. 이 과정에서 내 아이가 창의성이 길러집니다. 왜? 내가 만들잖아요. 기본만 만들어 놓고 나면 내가 만드는 겁니다. 창입니다. 한자 똑같습니다. 창입니다. 그 옛날 우리 한자 할 때 어떻게 했나요? 빡빡이 했잖아요. 거기에서 우리는 진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 이 한자 부수 잠시 접어두고 8급 시험을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초등학교 1, 2학년 창업을 딱 했는데 한 달 만에 아이들이 한 6명 왔어요. 이거 완전 씨앗이잖아요. 놓치면 안 되잖아요. 부모들에게 뭔가를 약속을 하고 지켜야 됩니다. 뭘 할까요? 초등학교 1, 2학년이라면 한자 급수 시험이 8급부터 1급까지 있는데요. 8급부터 1급까지에서 1, 2, 3급까지는 공인급수입니다. 8급부터 4급까지는 교육급수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얘가 8급부터 진행되면서 만약에 3급 자격이 공인급수라고 그랬잖아요. 3급 자격증만 언제까지? 고등학교 때까지 따면 대학교 들어갈 때 외국어 과목 한 과목으로 인정받습니다. 꽤 괜찮은 겁니다. 공인급수라니까요. 유아교사 자격증 딴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운전 면허증 딴 거나 똑같아요.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이라고. 그러면 거기까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 아이가 뭐가 있어야 될까요? 재미있어야 된다. 만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8급 시험을 우리 원장님들이 우리 그 교보치기 회사와 함께 공부방에서 공부를 하시면 초등학교 1, 2학년은 2개월 정도면 8급 자격증을 딸 수 있습니다. 완전 주입시켜서가 아니에요. 아이가 신나하면서 재미있어 하면서. 그런데 8급 자격증을 빨리 하지 말고요. 2달이나 석 달이나 부모의 약속은 그냥 내가 지키면 되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조금 자신감이 좀 부족하면 3개월을 잡으세요. 제가 3개월을 잡고 그렇게 해서 한자만 하는 거 아니에요. 한글도 하고 수학도 하면서 3개월을 잡고 제가 8급 자격증을 따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면요. 그 다음에는 급수가 올라갈수록 어머니 좀 어렵습니다. 1년을 잡고 7급 자격증을 따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 또 1년을 잡고 6급 자격증을 따게 하겠습니다. 뭐 해야 돼요? 공부방이 한 달 만에 끝나고 엄마들 귀가 다 팔랑귀라서 저쪽 엄마 얘기 들으니까 또 저기를 한번 보내고 싶고 이렇게 움직임이 없게 하려면 진짜 중요한 것은 교수법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뭐가 살아있어야 돼요? 아이가 쉬워하고 재미있어 해야 된다. 먼저 약속하고 들어가자고요. 그럼 1, 2학년은 그런데 그럼 6, 7세는요? 6세는 6개월만 잡아도 8급 자격증 딸 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공부방이 관계없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1학년이든 5학년이든 6세든 8급 시험은 모든 아이가 같이 칩니다.
그 8급에서 자격증을 따면 이제 다시 7급으로 6급으로 가는데 연령 제한이 없다는 얘기죠. 학년 제한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공부방에 오면 우선은 한자 급수 시험을 가지고 엄마들에게 약속을 들어가자는 거예요. 왜? 한글이나 수는 한 달 한 달 지나면서 뭔가 점을 딸 게 없잖아요. 그럼 7세는요? 7세는 4개월을 잡든 5개월을 잡든 아니면 6, 7세를 묶어서 6개월 잡으셔도 됩니다. 좀 느긋하게 약속 지킬 수 있는 만큼을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우리 원장님들께 약속드릴 수 있는 것은 1, 2학년이면 2개월 만에 끝낼 수는 있습니다. 책임질 수 있습니다. 제가. 6, 7세라면 4개월 정도면 100% 책임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한 2달 정도를 더 여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똑같습니다. 한자를 가르치는 방법이나 한글을 지도하는 방법이나 네 똑같습니다. 나중에 동영상 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긴 하겠죠. 자, 크레파스 하나가 누워있죠. 똑같은 모양 한 일자입니다. 크레파스 2개가 누워있어요. 똑같은 모양 네 2이자입니다. 크레파스 3개가 누워있죠. 똑같은 모양 하나, 둘, 셋입니다. 여기까지로 그냥 하루 수업을 끝내셔도 됩니다. 여기까지는 뭐예요? 동영상을 보여주는 한번 동영상이나 애니메이션은 매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딱 한 번 보면 끝이에요. 일회용이에요. 2번, 3번 보면 아이들 집중 안 돼요. 그러면 보고 난 다음 뭐예요? 얘는 딱 오면 우리 공방에 와서 한 1, 2, 2, 성, 3 그 다음 날은 지금 뭐 하는 건데요? 자, 지금 이거 뭐예요? 입 안에 이를 한번 세어보면요 8개가 나와요. 그런데 썩은 이를 세어보니까 또 4개가 있네. 건강한 이는 4개야. 자, 그럼 이거 한번 볼까요? 우와, 입 안에 보니까 이게 8팔자거든요. 입 안에 8개 이가 있는데 4개가 썩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입 안에 이가 몇 개가 살아있다고요? 4개가 살아있는 거야. 넉사. 자, 이거는 크레파스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네요. 그죠? 그런데 하나, 둘, 셋, 넷, 5. 실제로 이건 사획이긴 하지만 어쨌든 아이들에게 좀 연상을 시키기 위해서 5개. 네, 부담스러우면 그 다음 날은 요거 쌓아서 여기까지 가달라는 거예요. 쌓아서. 아이가 자꾸만 이렇게 기억나게 유도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이거는요. 와, 손가락에 반지가 4개가 지금 4개가 있었어요. 근데 이쪽에 반지 하나가 슝, 이쪽에 반지 하나가 슝 올라갔어요. 2개가 위로 올라가 버리니까 반지가 몇 개가 남았어요? 6개가 남았어요. 8개 반지 중에서 하나, 2개가 지금 올라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 몇 개가 남았다고요? 6개가 남았다니까? 지금 여기에 붓슬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10개가 있었어, 10개가. 구부러지면 한자는 이런 게 있어요. 구부러지면 무조건 변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단대 계속 지금 쓰일 거니까. 한자는 이렇게 써 있다가 구부러지면 변해요. 지금 이 구부러지면서 붓슬이 몇 개 빠져나갔어요? 3개가 빠져나가 버렸어요. 이렇게 써 있을 때는 10개였는데 구부러지면서 3개가 빠져나가 버렸어. 그래서 이 2개를 가지고 또 하나부터 시작해서 3개 들어가. 자, 그러면 이거는요. 아까 아빠 수염, 네, 팔자 수염, 8팔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요. 와, 여기 주머니에 한번 세어보면 10개가 있거든요. 10개 중에 지금 하나가 어떻게 했어요? 빠져나가 버렸어요. 지금 여기 주머니에 10개가 있다가 이거 삐치는 거예요. 한자에서는 삐치는 겁니다. 하나가 지금 삐쳐서 빠져나가 버렸어. 그래서 지금 몇 개가 됐다고요? 9개. 이 2개 가지고 또 처음 한 일자부터 시작해 또 반복이야. 절대 아이가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반복이 진짜 중요합니다. 했으니까 치우고 했으니까 치우고 이게 아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또 지금 여기서 네 이건 뭐예요? 네, 10자는 뭐예요? 자, 손 하나 반짝반짝 손가락 몇 개예요? 10개. 그래서 이게 10자야. 이거 한번 볼까요? 해 모양이잖아. 해 모양으로 진짜 다 이렇게 만들어진 해 일자예요. 그냥 한번 보여드릴게요. 달이잖아요. 이 달 모양으로 예쁘게 만들어져 있는 달월자예요. 자, 지금 이게 나무에 막 뭐가요? 불꽃이 일고 있잖아요. 나무에 뭐가요? 불꽃이 막 일고 있어요. 불화자예요. 물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튕겨나오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튕겨나오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어요. 물이
안으로 들어가면서 튕겨나오고 안으로 들어가면서 튕겨나오고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어요. 물 숫자예요. 나무가 땅 아래에 뿌리가 막 자라고 있거든요. 나무가 땅 아래에서 뿌리가 막 자라고 있어요. 물 숫자와 나무 목자 헷갈리는 어른이 있더라고. 진짜. 그래서 아이에게 뭔가 이야기 속에서 아이는 절대 안 헷갈리지. 자, 이건 뭐예요? 사람이 지금 뭐 했어요? 흙을 파가지고 금덩어리를 지금 찾았어요. 자, 지금 이 사람 인자에 한 사람이 말이에요. 요거 흙토자잖아. 흙 속에 지금 뭐가요? 번쩍번쩍 하는 게 있는 거야. 금덩어리가 있다고. 세 금자예요. 자, 나무가 흙에 심겨져 있잖아요. 땅에 나무가 있어요. 자, 땅이 길까? 나무가 길까? 지금 나무가 이 흙에 땅에 심겨 있어요. 나무가 길까? 흙이 길까? 흙이 땅이 길다고 흙토예요. 한자 부수에 보면 이 흙토자랑 바로 뒤에 선비사자가 나와요. 사실 인쇄물 딱 봐도요. 이거 진짜 헷갈리게 나오거든요. 이거 우리는 좀 과장법을 써야 돼요. 이 길을 땅을 길게 만들고요. 자, 이 나무가 땅보다 짧잖아. 그래서 흙이 기니까 흙토자야. 이거 뭐예요? 하나를 배우면 이 열십자잖아요. 이게 모자야. 선비 모자를 연상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선비 사자예요. 그래서 같은 글자도 헷갈리지 않게 이게 사람 읽자냐 덜 읽자냐 이게 헷갈리지 않게 한번 이야기만 들려줘 버리면 끝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조금 쉽게 하기 위해서는 선생님들도 동영상 좀 보시고 공부 좀 할 수 있도록 교육할 때는 항상 좀 참석하시고 하면 몸은 힘들어도 가실 때는 머리가 너무 즐거운 거예요. 내가 아이에게 뭐 한마디 딱 던졌는데 얘들이 끊임없이 선생님에게 질문할 수 있는 아이가 만들어진다는 건 너무 행복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 한자는 자 이게 한일 두이석 삼넉 사 다섯 오 여섯 육 일곱 칠 여덟 팔 아홉 구 열 십 해일 달월 둘 이게 다 노래가 지금 바로 되게 되어 있거든요. 한일 두이석 삼넉 사 다섯 오 여섯 육 일곱 칠 여덟 팔 아홉 구 열 십 이게 색깔이 지금 뭐라고요? 빨강, 노랑, 파랑, 초록, 보라 이게 뭐라고요? 백순서. 그래서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시각적으로 자꾸 보여지면서 이 귀로 들려지는 힘이 바로 기억의 힘이에요. 우리가 이 기억을 학자들이 4가지로 크게 나누거든요. 그게 음률 기억. 우리 잘 외워지지 않는 건 노래로 많이 이용하잖아요. 또 연상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그림과 함께 연상시켜서 우리 지금 계속 했잖아요. 또한 구도 기억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구도 기억은 한자를 통해서 판을 한눈에 보는 힘이에요. 그 힘이 길러져요. 엄청난 힘이죠.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뭐예요? 순서 기억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억의 4가지가 기억력을 높여주는 어떤 이 과정이 요 4가지의 상호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 우리가 이용을 했을 때 현장에서 바로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되나 안 되나? 자, 한번 해볼까요? 한일 두이 석 삼 넉 사 다섯 오 여섯 육 일곱 칠 여덟 팔 아홉 구 열 십 아이들이 공중에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공중에서 쓸 수 있으려면 뭐 하면 돼요? 카드 위에서 우리 공부방이니까 너무 괜찮지 않으세요? 아이가 한일 두이 석 삼 자기가 스스로 빨강, 노랑, 파랑 색깔에 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노래가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 뭐 하실래요, 원장님? 제가 한글에서나 수학에서나 전혀 얘기를 안 했는데 책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공부방이 원장님들 딱 강박한 님이 있어요. 무조건 한 달에 책 한 권 보내야 돼. 네, 보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죠? 우린 이게 사업이에요. 고객이 만족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한 권을 보냈을 때 진짜 더 중요한 건 뭘까요? 어머니, 아이가 책 한 권 가져갔는데 무작위로 아무데나 펼쳐보세요. 아이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만약에 엄마에게 협족함을 주면 진짜 이 아이 보상받아야 돼요.
그래서 많이 칭찬해. 물질로 보상 아니에요. 많이 칭찬해달라는. 너 한 달 만에 이렇게 변한 거야? 어쩜 넌 이렇게 잘하니? 거기에서 이 아이는 자존감이 높아져요. 진짜 유아기 때 자존감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내 아이가 공부에 더 열심히 가고 싶어요. 부모에게 더 인정받고 싶어요. 한자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만약에 같이 안 살아도 돼. 한 번씩 오셨을 때 이 아이 입에서 한자가 보여지는 게 느껴지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정신 못 차리세요. 책을 집으로 보냈을 때 원장님 이건 꼭 지키셔야 돼요. 저는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장님이어서 저는 된다고 봐요. 그 책 한 권이 집에 갈 때는 내 손이 부끄럽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부모님들에게도 당당하게 이 책 한 권이 어떻냐는 것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면 자, 책 한 권에서 지금 저기 있는 책들이 지금 현재 아이들에게 카드를 가지고 교육하는 것은 다 책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책을 사용을 하는데 아이가 그 책에 있는 내용을 다 안다고 했을 때는 돈 아깝다는 생각 하나요? 안 하시는 것도 아니죠. 네. 그래서 그거는 저희들 공부방 쥐고치기 회사에서 책임지겠습니다. 아이들이 사용하는 책에서 하나도 모르고 지나간다는 것은 제가 100% 책임지겠습니다. 교수법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 교육에서 제가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는 우리 그 원장님, 전진호 원장님이랑 우리 그 박유미 원장님께서 아이들이 처음 올 때 너무너무 신나게 즐겁게 정말 공부방을 왔으면 좋겠고 집에 가서 아이가 정말 갔다 온 게 너무너무 기분이 진짜 좋았으면 좋겠는데 좀 뭔가 그런 게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제가 일본 가서 사실은 일본 영향을 제가 조금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너무 이렇게 약간 스파르타식 일본 좀 약간 그런 거 아시죠? 그게 전 너무 싫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저도 많이 이제 힘들어하면서 하긴 했는데 이거는 지금 이스라엘 유태인 교육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카드놀이를 하는 건데요. 이게 그 뭐 좀 말이 좀 약간 징그럽죠. 뱀과 사다리. 이건 초등학교 1, 2학년이 가지고 노는 것이고 이거 부피쉬라고 해서 물고기가 이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6, 7세 아이들이 우리 공부방에 왔을 때 한 5분 내지 뭐 길어도 한 10분 정도 놀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공부방에는 오는 아이도 있지만 이제 가는 아이도 있잖아요. 그래서 오는 아이 가는 아이를 묶어서 한 2명에서 4명 정도 게임을 하고 놀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유태인들이 이걸 만든 것은 우리 공부방에서 사용하라고 만드신 건 아니고요. 가정에서 엄마와 유태인들이 그 수천 년 동안 고난 속에서 저렇게 살아남아가지고 전 세계의 0.2%도 안 되는 그 민족이 노벨상을 33%를 획득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이 문화가 밥상머리 우리 교육 얘기 참 많이 해요. 한국 밥상머리 교육 참 좋은 교육이라고 얘기하지만 유태 교육과는 굉장히 좀 상반된 교육들이 있고 왜냐하면 우리는 절대 튀기니까 절대 말하면 돼 밥 먹을 때는. 근데 유태인들은 뭐 밥 먹을 때 진짜 그때 대화가 다 일어나는 거죠. 이 학교에서의 교육도 심지어는 도서관도 우리는 도서관에서 조용해야 돼요. 근데 유태인들 도서관은 서로가 대화하고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완전히 정말 극과 극을 달리죠. 그래서 저는 이 카드 놀이 게임을 보면서 진짜 우리 한국의 단점이에요. 우리 아빠들이 가부장적인 태도에서 그냥 교육은 엄마가 시키고 요즘 우리 젊은 우리 그 학부모님들은 좀 달라요. 근데 좀 세대가 우리 부모님 세대로 가면 아빠에게는 근접도 하지 못하는 엄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약간 무너질 수 있는 심지어는 유태인들은 아빠가 아이들 교육을 시키죠. 엄마가 아니에요. 아빠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들이 되기 위해서는 사실 이게 카드놀이에서 아이들의 상상력을 불러일으키고 감수성을 깨우고 이게 뭔가요? 언어에서 시작이거든요. 어휘력이에요. 그래서 가정에서 이 유태인들이 만든 이 카드놀이는 잠자기 전에 엄마와 부모와 아이가 함께 형제가 함께 카드놀이를 하면서 아이를 이해하게 되고 아이들은 부모를 이해하게 되고 그러면서 정말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좋은 꿈을 꿀 수 있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나중에 설명서를 보면 이해하시게 되는데 근데 우리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아이가 정말 기분 좋게 시작을 하고 갈 때 기분 좋게 갈 수 있도록 5분 내지 10분을 하면 할수록 얘들이 더 재밌어요. 처음엔 룰을 깨치고 또한 이게 참 불편한 게 너 나중에 뭐 좋아하는 친구에게 뭘 좀 한번 해달라고 얘기해봐. 너 나중에 잘하면 꿈이 뭐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그거 굉장히 무섭죠. 우리 어른들이 더 무서워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편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것을 처음 내가 어설프게 말하는 것이 나중에 게임을 계속 하면 똑같은 질문이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어휘력이 성장되어지면서 우리는 이 말이 내가 생각하는 것을 자꾸만 말로서 표현하는 이것을 훈련을 시켜서 키워야 되는데 우리는 그게 자꾸만 통제되고 있었다는 거죠. 가정 문화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이 재미있어 하면 우리 원장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이 하는 것을 부모님들에게 얘기를 해줄 수 있고 실제로 이 유태교육은 그 유태교육에서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게 뭐예요? 질문하고 대화하고 토론하고 하는 이 문화를 우리 어머님들 가정에서 한번 뿌리를 내려보기 위한 그 가장 발판이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혹시 이게 이제 판매가 된다고 하면 그것 또한 뭐 작은 원장님들이 소득으로 이렇게 가능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를 우리가 수업의 교과 뭐 컨텐츠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 본 건데요. 원장님들이 성공하시려면 제가 오늘 많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러니까 간결하게 말씀드릴게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우리 원장님 사업장이 저는 유치원 어린이집도 유치원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위에 사옥이 있는 경우 진짜 많습니다. 아주 그게 단점이기도 합니다. 내가 슈퍼마켓을 가도 그냥 동네 아줌마처럼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그 안에서 방 하나를 수업실로 만들고 거실을 상담실로 만들고 내 사업장입니다. 근데 거기에서는 뭐가 중요할까요? 네, 깔끔하게 정리정돈된 것도 중요하고 좀 약간 학습의 분위기가 좀 나오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보다 또 더 중요한 것은 원장님의 복장, 원장님의 얼굴 표정, 원장님의 말투, 이 근무 습관이 학부모님들에게는 전문성을 평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게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가니까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내가 조금이라도 흐트러지면 엄청난 단점으로 나타나는 것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두 원장님하고 말씀을 하면서도 우리 두 원장님이 진짜 우리 남편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이 고피시 게임 하면서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소원이 뭐냐 상대방에게 우리 남편 좀 빨리 일어나서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좀 이런 자식들 좀 이렇게 좀 챙기는 거 좀 도와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움직이는 사람 움직이는 게 더 힘들어요. 운전 한번 해보세요. 뒤 앞에 가는 차가 늦장 부린다. 나는 급하게 가겠다고 페달 아무리 밟아봐야 나만 속 타고 정말 내가 스트레스 엄청 받지. 차라리 피해 가든지 차라리 나도 같이 그냥 같이 호흡을 하면서 가든지. 그러면 제가 그랬어요. 원장님 돈 많이 이제 버시게 되면 파출부. 그게 훨씬 낫습니다. 1시간에 10,000원이에요. 그러면 매일 안 와도 돼. 일주일에 2번만 와도 우리 4일 수업 하잖아요. 월, 화, 수, 목. 그 4일 수업에서 2번만 와도 내 손이 훨씬 남편이 도와주는 거하고는 게임이 안 됩니다. 기본 요거만 딱 도와달라고 하면 돈 얼마 안 들이고 그 스트레스 화병 나서 병원 가는 것보다 100번 낫거든요. 부지런하셔야 돼요. 사람 부리는 것도 부지런해야 되는데 저는 교수법을 가지고 가르치는 것을 원장님이 하시는 것만 해도 저는 행복한 거예요. 차라리 파출부 밑에 일하는 거 요리사들 진짜 요리 뭐라 명인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들요. 밑에 사람들 기본적으로 씻고 뭐 이렇게 해결하는 거 이거 다 시킵니다. 그리고 진짜 내가 해야 되는 노하우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도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두 번째가 학습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수업을 강의를 듣고 난 다음에 수업 접목하는 거요. 진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열정이 그 노력이 보여지는 과정이에요. 학부모들이. 근데 이거 도와주는 게 진짜 다른 곳에서는 없는 거예요. 한글을 가지고 수학을 가지고 한자를 가지고 더더구나 이 어린 아기들을 가르치는 교수법 있는 동영상 보셨어요? 없어요. 제가 이거 만들 때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로. 진짜 하나하나를 어떻게 가르치는지 심지어는 게임까지 아이들 하게 만들어놨잖아요. 그거 활용하시면 진짜 도움됩니다. 우리는 교육 사업이기 때문에 교수법이 생명입니다. 학습에 대한 열정 이거요 1년만 하시면 우리 원장님들이 오후에 2시부터 6시까지 수업을 하지만 우리 원장님은 오전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내가 딱 탄력이 붙어버리면 오전 준비 안 하셔도 돼요. 지역아동센터 들어보셨죠? 그거 그냥 해요? 그냥 해요. 어떻게 해요? 내 사비를 들어서 사무실 하나 얻어가지고 공부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우리 아파트 아니야. 바깥에 상점을 하나 얻어가지고 1년을 내가 운영해야 돼요. 내 사비를 들여서. 그래야 2년째 국가에서 지원해줘요. 진짜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거 서로 하려고 그러는 거야. 근데 우리 원장님들이 공부방을 하시면서 교육을 진짜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1년만 우리 여기 선임 원장님 두 분과 함께 멘토를 정하셔가지고 한번 코칭을 좀 받으시면서 해보시면 지역아동센터와는 게임이 안 돼요. 진짜 1년만 되시면 오전부터 준비하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처음 시작하실 때는 부지런하셔야 돼요. 1년만 이겨내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지역아동센터도 1년을 너 돈으로 해봐라 그런다니까요. 그래서 1년을 버텨내면 돈 투자해줄게. 근데 우리 공방에서 우리 아파트에서 하는 거는 진짜 우리 원장님들이 내 노동비가 한 달, 두 달씩 나가는 거잖아요. 돈 다른 거 드는 거 없잖아. 교재비나 이런 거 다 부모들이 받잖아. 부지런하셔야 돼요. 학습에 대한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개방적이고 소통을 자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실천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에게는 서로가 현재 공부방을 운영하시는 원장님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서로 함께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셔야 돼요.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시면서 교육도 듣고 홍보도 하고 스터디를 통해서 성공 운영 사례를 같이 공유하고 또 시기별로 이렇게 이슈화가 막 되잖아요. 유치원 막 이런 얘기가 막 무너지고 이런 게 막 있으면 그걸 가지고 해결 방법을 또 찾아가게 되면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는 정말 대박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딱이에요. 정말 좋은 현재 한번 선점해 볼 수 있는 거기다가 이 타켓이 지금 너무 좋은 거예요. 자, 원장님 부지런하고 학습에 열정적이고 소통 잘하는 거. 이 소통은요 개방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공부방에서 사용하는 교재, 학습량, 학습 진도, 아이들의 성취도 이런 세부 정보를 학부모님들과 공유해야 돼요. 그러면서 소통하게 되면 신뢰감은 완전히 최고 올라갑니다. 우리 부모님들 바라는 거 그거예요. 이 세 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교육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거 실천하기 위해서는 교육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육을 원장님들께 제가 순서대로 하나씩 필요한 것을 창업 준비부터 시작해서 학부모 상담, 학부모 설명회 처음엔 제가 해드릴게요. 학부모 설명회가 되어진다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다 놓칠 수 있어요. 설거지가 중요해요. 학부모 상담이 있어요. 이 학부모 상담에서 처음 창업하시는 원장님들이 학부모 상담에서 다 무너져요.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 처음에는요. 내가 문을 열었는데 진짜 한 달에 한 분도 전화 안 오진 않아요. 한 분도 찾아오지 않지 않아요. 근데 못 잡는 거야. 오신 분을 거의 잡는다고 생각하면 우리 기껏 받아봐야 36명이에요. 그 36명 내가 상담하는 걸 한번 체크해보면요. 진짜 36명 상담하는 걸 40명 왔는데 36명 잡았어.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아파트 방까지 문턱을 넘고 온다는 거 진짜 쉽지 않아요. 아무리 끌고 들어오려고 해보세요. 안 끌고 들어와요. 근데 자발적으로 왔잖아. 왔다는 얘기는 관심 있다는 얘기예요. 그 관심을 왜 못 잡냐고. 그거 잡는 교육이 되셔야 된다.
그러면서 뭐만 있으면 돼요? 교수법만 있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교수법이 제가 선생님 원장님들께 교육을 해도 이 사람 머리가 컴퓨터처럼 입력되고 출력되고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저희들 연구학회에서 동영상 애니메이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힘들면 저는 그래요. 힘들면 내가 그거 열심히 밤새도록 외워서 아이들 가르치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그렇게 못해요. 아까 그랬잖아요. 주어진 시간 그 50분에 9명을 계산을 하면 도대체 몇 분이 되냐고. 계산상으로 보면. 그럼 오히려 동영상을 아이 보게 해줘요. 그 길게 보면 안 돼요. 2, 3분. 그리고 난 다음에 스탑 시켜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 뭐 해야 돼요? 너 혼자서 방금 봤던 것을 말로 표현해. 이 말만큼 잘 넣는 게 없거든요. 말로 표현해. 그리고 난 다음 뭐예요? 원장님이 묻든 아이가 원장님에게 묻게 하든 그것만 만들어 놓으면 돼요. 딱 우리 공부방에 왔을 때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질서만 만들어 놓으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희들 그 비고치티 본사는 우리 아이생각 공부방과 함께 동반 상생을 정말 아주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요. 우수한 컨텐츠,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 그리고 우리 선임 원장님들의 코칭 역량 이런 것들을 높여서 정말 우리 공부방 원장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게 사실 저희들은 목표입니다. 그래서 함께 잘 살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 원장님들께서 오늘 우리가 처음 정말 이 공부방 창업 설명회라는 것을 처음 한번 해봤는 건데요. 우리 두 원장님의 정말 그 도움이에요. 저희들 본사 서울에서도 굉장히 원장님들이 적극적으로 계속 지금 컨택을 하고 해서 사실은 이 가맹비도요. 저희들은 다른 지금 아시고 있는 곳이 한 두세 곳 좀 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한국에서 지금 이제 이게 먼저 처음 시작한 분들이 그래도 참 힘들게 그래도 계몽을 시켜준 거예요. 공부방이라는 물론 이 공부방의 계몽은 수학 공부방이 제일 1번이었죠. 네, 근데 그게 거의 다 고학년에 다 치우쳐져 있어요. 그래서 이 저학년에서의 이 공부방을 시작을 하면서 이런 컨텐츠는 잘 만들어 놨어요. 근데 하드웨어는 있는데 소프트웨어가 없는 거예요. 소프트웨어는 우리가 정말 차별화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 원장님들께서 그 가맹에 대한 것도 조금은 이 할인 조금이 아니죠. 굉장히 큰 겁니다. 그 할인 혜택을 두 원장님으로 인해서 지금 오늘 이렇게 참석되어서 지금 당장 뭐 이렇게 가맹 계약을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신청이 되어진 원장님들에 한해서만 이 혜택이 일단은 인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금 교재가 4월 말에 지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4월 말에 교재가 나오기 전에 창업이 되는 원에서는 저희들 본사에서 무상으로 현재 유치원 어린이집에 사용되는 교재를 지원을 할 겁니다. 책이 있어야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무상으로 일단 지원이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우선 기본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교육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교육까지 조금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혜택은 그 혜택보다 사실 더 큰 게 우리 두 원장님께서 우리 원장님들과 함께 하나가 되어서 정말 아이들 잘 가르치면서 아이생각 공부방을 한번 뭔가 부모들 앞에서 신뢰 있는 공부방을 만들어 보자라고 하시면서 참관 수업을 하시겠대요. 그래서 그거 진짜 쉬운 거 아니거든요. 정말 아무리 내가 자신이 있어도 원장님들에게 오픈한다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공부방을 참관 수업을 해주시면서 그 자리에서 또 궁금한 점은 질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신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또 직접 두 분 원장님 이렇게 멘토를 이렇게 딱 정하시면 처음 멘토는 진짜 중요합니다. 그래서 멘토가 딱 정해지면 홍보 그리고 또 이렇게 운영하는 거 직접 이렇게 도와드린다고 하니까 진짜 이 구미에서 창업하시려고 하는 원장님은 대박이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런 시스템 자체를 사실은 처음 이렇게 시도할 때는 뭔가가 준비가 덜 된 상태에서 막 이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한 25년의 이 노하우를 가지고 우리 뭐 실제로 공부방을 하다가 유치원하는 거 무지하게 어려워요. 근데 유치원을 하다가 공부방 하는 것은 뭐 진짜 누워서 떡 먹는 것도 진짜 어렵긴 하지만 네, 누워서 떡 먹기도 하고 얘기를 할 만큼 진짜 쉬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같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면서 이제 성장하고자 하는 우리 모든 바람이 있으니까 오늘 여기 오셨으니까 또 두 분 원장님이 나름 이렇게 그 준비를 많이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뭐 오셔서 시간이 조금 여유가 되시는 원장님들은 이렇게 본사에 뭐 질문하실 게 있다든지 또 두 원장님께 뭔가 이렇게 질문하실 게 있으면 뭐 자주 전화도 하실 수는 있지만 만났을 때 조금 더 대화가 가능한 일이니까 여기 앉으셔가지고 뭐 가사 조금 이렇게 드시면서 한번 말씀을 나눠보는 시간을 잠시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지금 현재 바로 질문 없으신 거죠? 네, 감사합니다. 엄마잖아요. 그럼 이 엄마가 필요한 게 뭔지. 그래서 처음에 상담에는 무조건 들으셔야 돼요. 그분의 마음을 완전히 내가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 부분만 포커스를 맞춰서 설명을 해드리면 그래서 집중하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제가 예를 들어서 지금 문제면 이게 문제가 뭐냐면 아이들이 왔다. 그럼요. 저 교재를 하는데 전혀 지금 우리 두 원장님이 다른 이 공부방을 저희들 건 한 게 없는 걸 하시다가 1년 전부터 우리 교재를 가지고 이 교재랑 이 교사인데 그러니까 이 두 원장님이 이 교재를 1년 동안 썼는데 너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신 제가 그분 원장님 계속 얘기를 하면서 정말 좀 아쉬웠던 게 너무 넓게 얘기해서 감사하긴 한데 교수님이 살아 있었다면 더 정말 원장님들의 어떤 힘이 다를 텐데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한 7, 8천 곳 정도가 됐는데 정말 제가 아쉬운 건 교사가 교육을 하다가 보니까 조금 이게 부모들도 약간 만족이 좀 덜 되지만 부모님들이 이 교재를 사용하는 원과 아닌 원의 차이는 또 엄청나게 큽니다. 부모님들이 실제로.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하고 있는데 우리 공부방에서 하잖아요. 너무너무 좋았어요. 옛날에는 지금 엄마들은 자기들이 안 하잖아. 엄마들이 누가? 사용하고 있는 원들이 관계 없습니다. 원들도 서로 상호작용이에요. 원들도. 그러니까 옛날에는 원에서 교재를 사용하면 부모님들이 개별적으로 자기들이 교재를 구매를 해가지고 지금도 그런 곳이 있거든요. 개별로 구매를 하고 엄마가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요즘 엄마들은 자기가 안 가르치려고 하잖아요. 근데 유치원이나 어린이집도 아이들이 이 교재가 들어가면서 잘 가르치면 좀 좋은데 교사가 좀 미흡할 때 원장님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안방에 있어서 같이 일한다고 하면 처음에는 뭐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말 이게 안에서는 원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가르치는 기술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부담할 3월 말쯤에 또 교재가 다시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교재가 몇 건이 나오는가요? 이게 한글 교재는 12권이 나오면서 그 중간중간에 그 좀 건너뛰어야 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잠오면 안 되는데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연령에서 내가 좀 건너뛰어야 된다. 그러면 잠옴에 대한 다지기가 있고요. 그러니까 권수로 얘기하니까 약간 불편하긴 한데 6세부터 7세까지 해서 이 권수를 말하는 게 아이의 수준을 봐서 맞춰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따로 그렇죠, 그렇죠. 원래는 저게 한글 수가 묶여있는 걸 한글 수가 떨어져요. 한자 따로, 예, 따로, 주사위자 따로 그렇죠. 네 권이요? 그런데 그 네 권을 동시에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수학도 들어가면서 주사위자가 중간중간에 그러니까 원장님들이 교재비를 받는 데 대한 부담이 있으면 그 중간중간에 아이들에게 사용하면서 그 부모님들에게 이렇게 조율을 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을 지금 만들 거예요. 물론 이게 학급의 운영은 원장님이 하시니까 이 교재 들어가는 걸 이렇게 자유롭게 할 수는 있는데 만약에 교재가 막 이것저것 들어가서 권수가 너무 많다. 그러면 이제 엄마들이 뭐 실제로 이게 교재 들어가는 돈 가지고 엄마들이 그렇게 말을 하지는 않아요. 그래도 원장님들이 약간 부담스럽다는 생각이 들면 그 교재를 중간중간에 주사위장을 아예 수 들어가면서 주사위장 들어가고 한자 들어가고 한글 들어가고 막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다 들어가서 부담스러우면 이걸 약간 이렇게 떼어 나갈 수 있도록 여기다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두 원장님께도 교재비 안에 교육비 안에 절대 교재비를 넣지 말라고. 그럼 저희가 이제 교재를 사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 달에 그 애들이 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잖아. 그 네. 필요할 때마다 주문하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렇죠.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다 끝나면 그 다음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또한 홍보의 마케팅 하나라고 볼 수도 있는데 실제로 우리 원장님들이 뭐 교육비를 받는 것도 뭐 교육비 주세요라고 했을 때 어투에 따라서 좀 엄마가 기분 나쁘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뭐 다른 곳을 한번 찾아볼까 막 이럴 수도 있고 나는 사실 나쁜 마음이 없었는데 근데 그런 것도 부모님들에게 사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방에서 이렇게 수업을 하려고 하면 얘가 이렇게 여기 하나의 우리 안에 그룹 안에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이게 내가 수업을 짜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 교육비를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그 다음 달 수업하는 것을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약간 이렇게 배려해 달라는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요제비도 마찬가지. 주문형이네, 그죠? 그렇지, 주문. 네, 주문형이죠. 그렇죠. 당연히 필요한 주문형. 것만 필요한 거 그렇죠. 그렇게 하셔야 돼요. 찾아오고. 네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교육이 더 중요한 거예요. 뭐 알아야 주문을 하죠. 네. 그러면 그 친구는 단어 다 끝나지 말고 한자만 필요하면 한자만. 그렇죠. 한자만 하면 되죠. 네, 그렇죠. 좋은 시스템. 좋은 시스템이에요. 네.